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세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기적인 요검사의 필요성입니다. 이거를 좀 주제로 잡은 이유는 동물병을 하면서 요검사를 좀 미리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하면은 너무 망가져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미리 체크돼서 이런 게 안 진행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비뇨기 계통의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집에서 어느 순간에 오줌을 넣었는데 피가 보이고 그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동물병원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피가 보이자마자 이렇게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피가 오줌 넣고 나서 뒤에 이제 한두 방울 살짝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안 보이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살짝 보이다가 또 안 보이고 애는 뭐 잘 먹고 잘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출혈이 됐다가 어차피 출혈되면은 이제 또 지혈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원인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또 혈관을 약하게 하면서 또 이제 출혈 유발하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랜 기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혈관을 약하게 할 만한 원인들은 주로 이제 종양, 결석, 염증 거의 요 세 가지가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리고 이런 뭐 방광에 걸리는 종양은 이제 악성 종양이에요. 그리고 이 피오준 누는 애들 막상 보면은 뭐 종양인 경우가 얼마든지 자주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발견되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많이 진행돼 가지고 그래서 방광 전체 막 한 반 이상을 막 종양이 뒤덮고 있고 뭐 이런 경우는 그 막 약을 써가지고 종양을 안 커지게끔도 하고 또 항암제를 써서 약간 덜 자라게끔 뭐 조절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빨리 자랄 거를 훨씬 더 좀 덜 자라게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경우 상당히 좀 길게 좀 덜 자라게끔 관리도 할 수 있거든요. 결석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오줌이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방광에 보였다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신장서부터 이제 결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신장의 결석, 뭐 방광의 결석, 오히려 신장의 이제 미세한 결석들은 오히려 더 흔하게 좀 발견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미리 검사로서 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결석들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자라면서 그 무게에 의해서 이제 방광벽을 또 계속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좀 혈관도 터트리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고 보통 이제 이런 결석들은 뭐 주로 이제 흔한 게 이제 스트로바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하고 또 칼슘이 이제 주성분인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들이 이 두 개가 거의 한 90%좀 넘게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소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문 게 아니라 좀 자주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좀 초기에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또 이런 세균 감염에 의한 결석은 이제 당연히 안에 이제 염증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그 진행 상황이 보통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보다 안에 이제 막 염증이 심해지건 뭐 또 결석이 많이 커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해서 막 계속 좀 자라거나 또 종양도 자라서 저절로 이렇게 혈관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좀 오게 되니까 그만큼 필요한데도 뭐 수술을 하거나 또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오래 못 살리기도 하고 또 염증 같은 경우도 워낙 이게 뭐 몇 개월 진행되는 심지어는 뭐 몇 년이 이렇게 꾸준히 방광염이 있다가 몇 년, 뭐 1, 2년 후에 이제 막 그렇게 좀 출혈이나 피오줌이나 뭐 또 오줌에 이제 냄새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경우는 좀 그만큼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방광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보다 치료 기간 상당히 길게 잡으셔야 돼요. 약간 재발하고 그럼 보통 이제 막 2달 이상 막 그런 치료 기간을 잡기도 하고 아주 초기에도 최소한 몇 주는 좀 여유 있게 좀 충분히 여유 있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줌 요검사로 계속 다시 재발하는지를 봐야 돼.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유 있게 썼다 그래가지고 탁 끊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계속 재발 안 하는지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모니터링 좀 필요하지. 진단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초음파로 해가지고 뭐 신장의 모양도 보게 되고 방광 안에 이제 뭐 종양이 있는지 결석이 있는지 또 뭐 안에 막 부유물들이 많이 지저분한 것들이 좀 껴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광 쪽에 이상이나 신장 쪽에 이상이 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결석이 만약에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엑스레이로 그 결석의 이제 크기나 뭐 개수나 또 이제 그 조형 촬영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미세한 관해도 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추가로 체크하기도 하고 뭐 내부에 이제 이중 조형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내부의 미세한 변화도 좀 더 체크하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엑셀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검사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렇게 신장에 뭐 염증이 있을 때그 신장에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산물들이 있거든요. 원주 세포라 그래가지고 그 신장 안에 이제 세뇨관이나 미세한 관들이 아주 많이 좀 모여 있는 그런 관인데 그 관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 관에 쌓여 있던 염증이 이제 빠져나와서 좀 오줌으로 체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장 이상이 있는지도 체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오줌으로 해가지고 농축 희석 기능, 그러니까 신장이 많이 망가지면 이제 농축 희석 기능도 소실되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망가지면 이제 신부전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이제 노폐물도 배출을 못하는 그런 단계도 생기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토하고 침울하고 뭐 본격적으로 증상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좀 미리 함으로 해서 그런 좀 심각한 상태 이전에 아무 증상이 없고 조금씩 진행될 때 미리 알무로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관리해서 오래 살게끔 좀 해준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신장에도 염증이 있는지 또 방광에도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체크된 경우는 또 의외로 또 쉽게 회복되고 그리고 이런 비뇨기 계통은 이제 그렇게 똑같은 식성, 똑같은 물의 양, 똑같은 뭐 간식 이러다 보면 또 계속 재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똑같은 뭐 식사가 아니라 필요하면 이제 처방사료도 좀 쓰게 되고 또 이제 우선 음수량이 많은 게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자주 넣는 것 자체가 신장의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방광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세균이 역류하는 것도 막게 되고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막 염증 산물로 해서 막히는 것도 자꾸 오줌을 누우면은 염증 산물이 씻어내려가면서 좀 더 악화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저 역시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을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개들 이렇게 신장, 방광 이런 쪽에 이제 이상이 있는 애들, 또 실제로 그걸 일부러 물을 많이 먹여보고서 그러고서 훨씬 더 빨리 개선되고 또 재발도 훨씬 덜하는 그런 걸 좀 보고서, 아, 이런 쪽에는 진짜 물의 양이 중요하구나. 좀 절실히 느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적으로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검사 같은 경우도 좀 더 뭐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뭐 좀 이상이 있었던 애들은 좀 더 자주 좀 체크해보고, 물론 이제 어, 뇌에 뭐 균을 좀 배양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막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병원에서 하기도 하는데, 또 그냥 깨끗한 곳에 이렇게 눈 오줌도 많이 방광 쪽이나 신장 쪽에 이제 그 이상이 있는 걸 많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감염이 있어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감염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단백뇨가 는다든가, 뭐 좀 상피세포도 더 많이 지저분해지고, 또 이제 세균에 의해서 이제 그 세균이 요소를 좀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균은 좀 알칼리가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얘가 일단 그런 세균 감염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또 이제 뭐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종양이 심한 경우는 이제 종양세포도 다 오줌으로 탈락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오줌 같은 경우는 좀 안에 방광, 신장 이런데 좀 평가하는데 좀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특히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좀 이렇게 예방이 됐으면, 그래서 좀 물 많이 먹고 좀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사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진행이 안 되게끔, 또 이제 약을 쓰더라도 그런 신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신장에 좀 무리가 안 가는 약을 좀 쓴다든가, 그래가지고 더 안 망가질 수 있고 그 상태로 평생을 좀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신장이 좀 이제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또 아니면 그 결석에 의해서 그 뇨관을 이렇게 막다 보니까 이제 신장 안에 이제 오줌은 만들어지는데 결석을 통해서 못 나가다 보니까 오줌이 신장 안에 좀 차면서 이제 수신증으로 진행돼가지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줌 성분이 도로 흡수돼가지고 이제 뇨독증으로 해서 뭐 혼수 상태도 빠지고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애들, 또 심각해진 애들, 결국은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애들이 다 초기에 체크됐으면 좀 쉽게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검사를 좀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심한 염증 같은 경우도 진짜 아주 심한 경우는 막 너무 오래 지속되고, 또 안에 내성이 있는 균이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생식기나 방광 이런 쪽은. 그리고 그런 내성균에 의해서 또 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진짜 오래 걸린 경우는 막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또 재발하고 다시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오래 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뭐든지 초기에 좀 왔으면 좀 쉽게 회복되게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주제를 통해서 좀 그런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키우시는 반려견들도 건강할 때 이거는 조금씩 이상할 때는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 막 표 좀 나도 애도 활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 좀 났을 때 그런 체크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체크해서 조금씩 이상된 걸 좀 미리 알아서 미리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심각한 상황이 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좀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키우시는 반려동물이 이런 비뇨기계통으로
고생하는 애들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